어차피 지금 상승 채널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고점을 못 높였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이까지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장 끝나고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제가 요 며칠간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렉탱글 패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렉탱글 패턴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다. 원래는 삼각 수렴인 줄 알았으나 여기서 한번 이탈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갔으나 또 이탈됐다가 반등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삼각 수렴이 아니라 렉탱글 패턴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렉탱글 패턴의 하단이 요 라인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 라인. 근데 그게 오늘 이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탈을 했고, 물론 이제 제가 어제인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만약에 이탈을 하더라도 지금 하락 채널의 하단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탈이 되더라도 이렇게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탈했다고 무조건 막 인버스를 막 때리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일단은 그래서 이거를 렉탱글 패턴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좋은 신호는 절대 아니죠. 좋은 신호는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수준의 어떤 지지점이 한 요 정도? 요 정도 됐다고 해야 되나? 요 정도?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전에 하락을 하면서 한번 이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요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간 그 라인이죠. 그 라인을 이제 다시 상승하면서 상승 폭발이 일어나면서 요 라인에서 또 한번 저항을 받았다가 그거를 갭으로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내려오면서 이제 요 라인 이전에 저항이었던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됐다 하더라도 다시 지지를 받고 한 번의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거는 일단 요 선이 이탈이 돼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게 내일 당장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당장 들어갈 수 있으면 요 자리가 트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일단 내일 움직임 좀 잘 봐야 돼요. 내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중요했지만 오늘에서 내일까지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오늘이 이렇게 이탈됐는데 내일도 이거를 복구를 못하고 이탈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이 렉탱글 패턴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요거는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일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그러면은 요 채널 하단을 깰지 안 깰지 그 다음에 요 이전에 저항 라인이었던 요 자리를 또 이탈을 할지 여기서 반등을 할지 요까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요 며칠간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흘러서 만약에 이거까지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이 채널 하단을 타고 줄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렉탱글 패턴의 라인을 지금 종가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을 좀 잘 보셔야 된다. 일단 이 자리 지금 현재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하락 채널이다. 요 하락 채널이 중요한데 하락 채널은 이제 채널이란 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락 채널에 지금 하단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이거 반등이 나왔으니까 사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락 채널의 하단은 말 그대로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락 채널이니까 매도세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채널의 하단으로 쭉 붙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단에서 반등해도 사면 또 이탈하고 저점 깨지고 또 반등해도 또 이탈하고 저점 깨지고 반등해도 또 이탈하고 저점 깨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하락 채널을 줄줄줄줄줄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하락 채널에서는 이 하락 채널이 어떤 폭이 크다면 그러면 모르겠으나 이렇게 폭이 작은 하락 채널은 웬만하면 요거는 좀 안 건드리는 게 좋다. 다음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말입니다. 다음에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이 하락 채널이 돌파가 되고 어떤 이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고 요렇게 반등한다면 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주식이지, 하락 채널에서 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주식은 아니다. 그건 똑바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만약에 이 하락 채널이 뭐 정말 안 좋게 가서 요게 계속 이렇게 밑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 이전에 저항 라인이었던 요까지 깨져갖고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 진짜 이 밑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어느 지점에서 이거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을 했을 경우에 요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가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훨씬 커진다. 왜? 채널이 지금 단기 상승 채널이 지금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요 폭이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목표가가 점점 이제 1차 목표, 2차 목표가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라인에서는 만약에 이게 오늘 이탈이 요 렉탱글 패턴의 하단이 이탈이 됐는데 이 이탈이 계속 진행이 되고 만약에 복구가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계속 하락을 한다면 그러면 좀 쉬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라인은 그렇게 그어놓고 이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지금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그 볼린저 밴드의 폭이 역대급으로 엄청 좁아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익스펜션 첫날입니다. 근데 이게 내일 다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일 만약에 또 이 종가가 또 깨져버리고 이렇게 또 음봉이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면 익스펜션이 심화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요게 20-2의 볼린저 밴드 윗인데 지금 계속 쭉 폭이 좁아지다가 폭이 지금 살짝 넓어졌어요. 근데 내일 만약에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지면 오늘의 종가가 또 깨지면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익스펜션이 점점 커지는 거다. 그러면은 주가가 하방으로 쭉 빠질 위험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20-2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하방으로 쳤다는 거예요. 상방으로 쳐야 되는데 하방으로 쳤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하방으로 쳤다가 다시 헤드페이크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급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볼린저 밴드 120-1은 뭐 그렇게 지금 이 기간 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지만 여하튼 간에 볼린저 밴드 이제 상단의 밑으로 지금 이제 거의 완벽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빠질 거를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왜냐면 그 주가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관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번 하락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하락을 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매도세가 어떤 라인을 깨버린 거니까, 그죠? 어떤 이런, 기존의 지지를 받았던 라인을 깨버렸다는 거는 매도세가 강했다는 거니까. 매도세가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있어.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있어. 이 친구들은 중립이야. 중립의 친구들인데, 이거 철수가 있고, 아니, 철수는 너무 정치적이죠. 민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영철이가 있어요. 얘가 둘 다 싸움을 잘해. 근데 얘네들이 붙은 거야. 그러면은 우린 중립이야.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민수가 이겼다. 그러면은 이 중립인 애들이 민수한테 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중립이었는데 민수가 더 세니까 민수한테 붙어야 내 생활이 편해질 거 아니에요. 민수가 영철이를 막 두드려 팼는데 내가 영철이 편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한테 또 나까지 두드려 맞겠죠. 그러니까 민수가 이기면 민수한테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매도세가 이기면 그러면은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도 매도세로 돌아선다 이 말입니다. 그쪽으로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 지속되는 그런 힘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이게 상방으로 좀 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락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생겼다. 그러면서 241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애가
여기까지 떨어졌다. 물론 내일 반등을 해도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은 241선 밑으로 241선을 계속 끌어내리는 역할을 이 다음 캔들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좋지가 않네. 좋지가 않아. 그리고 일목균형표 상으로 봤을 때는 기준선이 깨져버린 겁니다. 기준선이 깨져버린 상태고, 그 다음에 요게 돌파를 요게 이 일환선인데, 일환선을 돌파를 했으면 이 일환선의 고점, 이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해야 정말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데, 일환선을 다시 이탈을 해버렸다. 요것도 매우 안타까운, 그런. 여튼 오늘 코스피는 상당히 안타까웠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시간 봉으로 보면은 1시간 봉의 20-2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120일의 하단을 또 깼습니다. 그죠? 요날 한번 깼었는데, 그 다음날에 운 좋게 반등을 했었는데, 요날 또 깼습니다. 내일은 운 좋게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요게 계속 이 하단선을 계속 밑으로 내릴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 만약에 내일도 복구를 못하고 모레도 복구를 못하면 이거는 그냥 하방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상방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고 241선이 깨졌습니다. 오늘. 이거는 그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에 241선이 오늘 깨졌다. 그러니까 요런 날인 거지. 그죠? 요런 날인 겁니다. 이때 241선이 깨졌잖아요. 그죠? 요때도 241선이 깨진 거죠. 같은 241선이 깨진 건데, 둘 다 120의 하단 밑에 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진짜 까딱 잘못하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어차피 지금 상승 채널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고점을 못 높였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이까지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대한 또 상승 채널, 뭐 그 가격이 그렇게 가파르질 않지만, 뭐 그런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에요. 매수할 때는 이렇게 돌파를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이 채널을 극복을 했을 때. 아니면은 진짜 좋은 자리는 요런 자리죠.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요거를 뚫고 반등을 했을 때, 아니면 요 채널을 돌파를 해가지고 여기서 반등했을 때, 이게 제일 큰 자리죠. 요 자리는, 요거는 뭐 옛날 뭐 어떤 친구의 표현으로는 뭐 팬티까지 팔아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자리가 요런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여튼 코스피는 그렇다. 코스피는 지금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다. 밑에 보조지표를 뭐 보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뭐 다 암울합니다. 그죠? 오늘 요게 이렇게 되면서, 오늘 요렇게 깨지면서, 그러면서 일단은 볼린저 밴드 20- 이게 볼린저 밴드 20-2를 켜볼까요? 보시면 스퀴즈에서 익스펜션이 됐죠. 익스펜션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익스펜션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여기에 갭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아예 그냥 시가가 갭으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밴드 폭이 요 자리, 요까지 어제 장 종료까지만 해도 밴드 폭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죠? 밴드 폭이 여기였는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밴드 폭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요만큼. 그죠? 그러면 요때가 뭐다? 익스펜션. 그러면 요때가 뭐다? 밴드의 하단을 친 익스펜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인버스가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갭 하락을 했고 내가 볼린저 밴드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요 포인트에서는 이제 인버스가 들어갔었어야 됐다.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뭐 마이너스 D가 플러스 D를 완전히 폭을 크게 벌리면서, 그러면서 ADX가 위로 상승하는 모습, 그 다음에 오늘 이걸로 인해서 MACD도 뭐 데드크로스가 나고 50선 깨지고 뭐 난리 부르스다. 그죠? 뭔가 기대할 만한 거라고는, 일단은 1차적으로 기대할 만한 거는 그래도 이 하단 채널에, 이 하락 채널이 이제 하단이다. 하단에서 반등을 한번 우리 기대만 하는 겁니다.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이 상승 채널에
요 상승 빨간색이고 상승 채널의 중단에서의 반등. 근데 반등을 해도 하단 채널에 또 이 하락 채널에 하단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모르는 거고. 여튼 좋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장은 아니다. 내일 좀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면 그러면 됩니다. 내일 다시 반등을 이렇게 크게 또 하면 오늘 잃어버린 것만큼만 반등을 하면 그럼 밴드폭 다시 좁아집니다. 좁아질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된다. 제가 요거 코스피 지수와 함께 뭐를 좀 볼 거냐면 S&P 500을 잠시만 볼게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S&P 500이 지금 이제 요런 상태거든요. 이게 일봉입니다. S&P 500이 일봉인데 이거 꺼버리고 볼리즘에도 꺼버리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어제의 S&P 장 종류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됐는데 보시면 여기가 이 채널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장이랑 커플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 항상 이 S&P나 뭐 나스닥이나 다우를 항상 살피는데 지금 요 저점과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의 저점을 연결을 해가지고 선을 긋고 그 다음에 고점 여기 2포인트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 채널은 하단과 상단이 평행하게 이게 채널이 끄어지기 때문에 채널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지금 S&P가 이렇게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11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요게 만약에 반등을 하면 이게 반등을 한다고 우리 장도 반등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이 장이 끝나고 나서 거의 3시간 정도 뒤에 우리 장이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게 반등을 하면 그 3시간 안에 국내에 큰 어떤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커플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장 제가 이 영상을 새벽 6시 올릴 건데 6시에 올리면은 아직 장 시작할 때까지 한 3시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시고 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시고 요게 이제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이탈이 돼버렸는지 요게 이탈이 이제 요까지 왔으니까 오르든 내리든 할 거 아닙니까? 오르면은 여기서 반등인 거고 뭐 반등했다가 다시 이탈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하단에 완전히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종가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에 이제 진행될 오늘 11시 반에 진행될 미국장에서 이게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요게 정말 중요하다. 그럼 만약에 이게 깨져버리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져버리면 이 하락 채널, 이 큰 하락 채널, 엄청난 대형 하락 채널, 그죠? 요 밑에로 이제 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암울하죠. 미국 장도 좋아요. 우리나라 장도 좋지.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급작하게 빠져서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거는 이 기술적 반등밖에 안 만약에 반등한다 해도 기술적 반등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저께 뉴스 보니까는 서학 개미들하고 우리나라 기관들까지도 미국장에서 엄청나게 잃었다는데 뭐 이럴 수밖에 없겠지. 2022년 초부터 지금 2023년 그 1년 동안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잃었다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이렇게 파동이 크죠. 요런 파동이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영상을 아침 6시 올릴 테니까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꼭 확인하셔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코스피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장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 정말 중요한 그런 기로에 있는 날입니다. 다시 한 번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내일 음봉이 또 떨어지면 그러면은 일봉의 그 볼린저 밴드 20일의 표준 편차 2 요거의 익스펜션이 가속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포인트만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요 하단과 지금 이전 바로 직전에 직전 저항 받았던 곳을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지지를 한번 기대는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지금 겹친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의 반등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이게 이탈이 돼버리면 하락 채널이 이탈이 돼버리면 이 채널 다시 꺼야 되는 거고 이 하락 채널이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됐다 그러면은 요 채널의 하단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요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하단 채널을 어디로 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이것도 요 한 포인트만 가지고 제가 하락 채널을 끄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다? 이까지 떨어진다. 아시겠죠? 이 하락 채널의 이 하단은 쓰잘데기 없는 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단만 제가 2포인트, 3포인트 가지고 만든 거지 하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하락 채널은 하단에서 반등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상승 채널에서는 하단에서 반등을 기대합니다. 하락 채널에서는 상단에서 저항을 기대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락 채널의 하단에서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줄줄줄줄 타고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하단에서 반등하는 걸 지켜만 봐라.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일단 그것만 지켜만 보시라.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대응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은 우리가 좀 기대할 라인이 이 라인이다. 이전에 저항점이고 이걸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안 나오고 이탈이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상승 채널의 중단선이다. 근데 상승 채널의 중단선은 보통 이렇게 반등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락 M 파동의 그 기술적 반동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까딱하다가 요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종목 장세를 좀 이어나갈 수 있고 만약에 아직 그 물리시거나 아니면은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린 게 아니죠.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하락이 되었을 때 물론 이제 시드머니가 좀 더 많이 남아 있는 분들은 요게 또 좋은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좀 이렇게 좋은 기업 뭐 그 이렇게 상장 폐지의 위험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그 우열한 기업을 그 뭐라 그러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우량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자본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자금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데가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주식은 오르는 게 우리 모두에게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저는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 안녕.